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무서운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0년 황교안 대표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태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 간의 육박전,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이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법이 바뀌면서 이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 그러니까 동물국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처음으로 충돌했던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조선일보가 이 한동훈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청구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말고도 2020년 그렇게 시끄럽게 몸싸움까지 해서 통과됐던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어쩌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부터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전조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를 당시는 6개 중대범죄, 이번에는 2개 이렇게 줄였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에 대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이런 취지, 물론 단어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바로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가 이 헌법재판소에 이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이런 주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정말 밑둥그리부터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논리라면 2020년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서 몸싸움까지 했던 이 법안도 위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은 법률가 정말 집요합니다. 자, 이게 만약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대망신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당대표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이러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싸움까지 했느냐,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느냐, 이런 자탄이 나올 법도 합니다. 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91페이지 분량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법무부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이미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조선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2020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의 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정결권을 전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가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무부의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한 절차 지연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절차 강요가 일어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형사 사법 절차가 기존 대비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 형사 절차 진행이 어렵고 법률 전문가들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 역시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라면 약자 국민들 서민들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형사사법 절차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 자체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못함이 명백하다. 반드시 고소장을 작성하게 강요해 사회적 약자에게 절차상 불이익과 비용 부담이 강제되며 이의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준사법기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형사 절차가 국민에게 강요된다. 자, 이 법무부의 논리를 보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주장을 펴면 되는 겁니다. 자, 2020년 그렇게 몸싸움까지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고 강행 처리됐던 이 법안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 이건 정말 범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법무부의 헌법재판소에 낸 이 청구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밑둥구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게 위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때 왜 그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끔찍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무서운 사람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